오늘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기 러시아 군이 그 야만적인 그 천인공날 행태를 보여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을 폭격을 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건 가까운 뉴스가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는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 혼자 이 아니다. 보니까 저 혼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죠. 그 가자지구의 어린이 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병원을 이스라엘군이 폭격할 때 우리나라 언론이 언제 이렇게 열심히 30건 가까운 언론이 똑같이 규탄한 적이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그런 보도를 보고 아직도 멀었구나,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키예프에 있는 아동병원을 폭격한 것은 미국이 제공한 네이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 이 방향을 날아가다가 헤매버리면서 하필이면 어린이 병원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조차도 야, 이거 우리 실수다 는 텔레그램 채널이 나오고 하니까 젤렌스키가 기세등등 하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야, 이거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언론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야, 이거 좀 아니라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전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 혼자서 아니다, 틀렸다. 네. 대한민국 언론 30개 대략 검색을 해보니 30개가 쉽게 말해서 다 틀리고 그럼 너 혼자 맞냐? 예, 저 혼자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 상황이 우리나라의 담론, 소위 담론의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야, 그럼 너무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아니 맞고 틀린 거는 맞거나 틀리는 거지. 예? 누가 쌌냐? 러시아가 쌌냐? 우크라이나 쌌냐? 아니면 절반 섞어 쌌냐? 그런 건 없죠.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가자지구에 대한 그 어이없는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같이 약속이 나는 듯이 입을 다물고 있더니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오랜만에 그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불법적인 대통령인 거죠. 오랜만에 건수 잡았다고 설치는데 심지어 바이든까지 이 만행을 규탄하고 나서더라고요. 바이든이 준 미사일로 어린이들이 대량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바이든이 나오더니 자기도 규탄하고 있다.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북러 조약에 대한 보도도 별로 전 다를 바 없다 봅니다. 거의 다를 바 없고 우크라이나 상황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이야기는 아마 이제 언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혹시 세뇌된 건 아닌지라고
혹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뉴스를 보실 때 야 이거 맞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혹시 회의라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성공적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런 유서 깊은 자리에서 이번 조약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제가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갈 텐데 지금 윤석열 씨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갔는지 또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계속 러시아하고 무슨 핑퐁 게임 하듯이 살상 무기를 주니 많이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하듯이 국제관계 내지 외교관계를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건 정말로 안 좋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대통령실의 페스코프 대변인이 우리는 다 친하고 싶은데 니들 왜 그러니? 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이 나라 대통령은 나야 너야 택해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위협 내지 경고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쪽하고 우리 다 친하고 싶어 근데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그러니? 라고 말하는 러시아 대통령실의 대변인하고 또 오늘 약 30개가 넘는 대한민국 언론이 똑같은 목소리로 러시아의 만행이 어쩌고 똑같이 받아쓰기 하는 걸 보고 참 한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북하고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입니다. 제목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러시아하고 이미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우리는 이미 또 중국하고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북한하고 이걸 조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 가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점에 러시아는 인도를 잘 보셔야 돼요. 국제관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인도하고는 이번에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프리마코프 리딩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인도하고 러시아는 스페셜 앤드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특별하고 특혜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조약의 명칭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협정문은 조약문은 조약을 해도 협정문을 해도 되는데 한번 다들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2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1조에서 8조까지는 이 안보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 9조부터 한 20조까지는 양자관계의 각종 예를 들어서 경제, 통상, 투자,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주, 원자력 쭉 가서 마약, 그 다음에 전기, 언론, 출판, 문화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포괄적인 양국의 방위조약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기본 조약이라 부르는 게 차라리 더 정확할 겁니다. 줄여서 이게 CSP. 한국도 예를 들어 미국하고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또 특수하고 그다음에 동맹적 동반자 이렇게 한미 관계는 대략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분명히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협정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너지, 인프라, 산업, 무역, 투자, 개발까지 저기 보시면은 여기 요 지역이 참 재밌죠. 요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 트라이앵글, 요 삼각주지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북한이 이렇게 여기 조금 확대해 볼까요? 여기를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북하고 러시아의 국경입니다. 그럼 중국 어디 가냐? 중국 여기서 끊겨요. 아주 희한한 지역이죠. 여기가 아주 재미납니다. 여기가. 그래서 중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은 여기까지고 북의 여기 두만강역하고 핫산역이 요 강한 두만강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요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건 역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여기. 근데 아시겠지만은 요 정도까지가 이 바다가 어는 결빙 북방 한계선이죠. 그러니까 블라디는 요 위에 있기 때문에 1년에 일정 기간은 얼죠. 그래서 얼지 않는 항은 낮은 요쪽에. 이 정도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 지도를 특별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군사조약으로만 이걸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지도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는 쌍무적이고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 통행으로 러시아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하죠. 동시에 쌍무조약이기 때문에 북한도 러시아에 대해서 일정한 조약상의, 즉 방위조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미확인 소식통이 갑자기 국제사회에 던져진 바람에 사람들이 좀 황당했는데 뭐냐,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는데, 이미 파병 이야기는 북이 22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 도네츠크 주에 노동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이야기 제안도 이미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아마 이 조약에 따라서 북한군이 파병될 가능성도 논리적 이론상으로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에 순방치안, 즉 입술과 이빨의 관계를 불렀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그 똑같은 원리도 러시아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어떤 이른바 관문 국가로서의 성격을 러시아한테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중국,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게 방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런 위치제로서의 북의 지정학적 성격을 우리가 여기에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뭘 이렇게 꼭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 하는 이야기죠.